여기 왜 오셨나요? 이게 아직 볼 것 없는 이곳에 어인일로 행사를. 네. 제가 사실 꼬셨어요. 제가 하자고. 오늘은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100% 이분을 알지 않을까 싶은 분을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채널 겨울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네. 제일 또 적임자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살 꼬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다 보니까 저는 또 편집자이기도 하고 또 겨울님은 작가이고 애독가이고 여러 방면으로 좀 책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위기투합을 했고요. 네. 저희가 한 1시간 가까이 지금 떠들다가 그쵸, 다시 저희가 시작하는 그쵸, 1편에서 실컷 떠들고 그러고도 네. 아직 얘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1편 네.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겨울서점 지금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2탄으로 이것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일단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쵸.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끼셨는지 겨울님이. 저는 일단 로맨스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로맨스에 별 관심이 없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제가 계속 보면서 그 주인공이 이나영 배우랑 이종석 배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계속 아이고 뽀얗다. 진짜 피부가 너무 계속 좋다. 둘 다. 너무 막 얼굴 조그맣고 피부 하얗고 막 아이고 참 약간 그런 느낌이고 사실 조금 더 이제 제가 흥미를 느낀 건 별책부록. 그 배경이 출판사라는 그쵸. 출판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당히 꽤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로맨스는 별책부록이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잠깐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취재를 열심히 네,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취재를 여기서도. 이미 저한테 듣기 전에 너무 많은 걸 알아오셨어요. 그냥 이런저런 것들이 이상하진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이미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리액션 영상을 네, 몇 장면에 대해서 네. 조금 저희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조금 저건 말이 안 된다 싶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거 진짜 있었는데 취재를 잘하셨다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로 보여드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강단이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처음 내세우는 자리였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인 작가의 책을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아예 작가 이름도 표지도 제목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북 형식으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책들 푸는 영상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블라인드북 네, 제가 블라인드북. 서점에서 그런 형식으로 파는 게 있어서 하긴 했는데 이렇게 출판사에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책 제목과 표지는 책에 너무너무 중요한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쵸. 저희 몇 년 전에 북스피어랑 마음산책이랑 은행나무 세 출판사가 같이 얘기를 해서 그때 X 시리즈라고 맞아요. 세 권이 나왔었는데 2017년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서울국제도서관에서 그걸 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맞아. 그때 되게 좀 놀라웠죠. 개성 있는 새 출판사가 같이 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었고 그때 다 가리고 포장을 한 크래프트지로 한 다음에 그 위에 온라인 서점 MD분들의 추천사를 받아서 이제 그분들만 미리 읽은 거예요. 그 추천사를 표지 대신 적은 거예요. 혹시 보신 거 있나요? 그중에? 저는 본 건 없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긴 했었죠. 그래서 뭐지 싶은 사볼까 약간 그런. 그쵸. 그게 개봉 열독이라는 아마 이름으로 홍보가 맞아요. 되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어떤 책인지. 그쵸. 전 제일 신기했던 게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이 강단이가 내세운 거랑 좀 비슷해요. 완전 신인 한국 작가의 첫 등단작인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책이 만약에 있다면 겨울님은 사실 것 같으세요? 아무 정보 없이?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볼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써있는 추천 문구나 네, 되게 중요하죠. 네, 그게 되게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걸 살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구매 포인트가 딱 하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출판사에 대한 신뢰일 텐데 약간 리스크가 있죠.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방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책이길래 이걸 쌓아놨지라고 그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치가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 약간 번외 질문인데 겨울님은 책 구매하실 때 어떤 것에 제일 끌려요? 내가 아는 작가 아니면은 표지나 뭐 띠지 문구 같은 거?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책을 많이 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내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점을 가서도 물론 이제 제목이랑 뭐 표지 분위기 다 중요한데 제가 한 번씩 서점에 가면 책등이 이렇게 서가에 가요. 전 평대 말고 서가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봐요. 서가를 책들을 쳐다보면서 진짜 저는 책 한 권당 한 2, 3분씩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아 진짜 책등을? 네, 그냥 계속 쳐다봐요. 저게 무슨 책일까? 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제목이랑 저자랑 뭐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모르니까 출판사도 보고 뭔가 이렇게 폰트나 그 색깔 같은 거 보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뭘까 하면 한번 꺼내서 이제 표지도 보고 이제 내용도 한 번씩 쭉 보고 해서 내용이 좀 뭔가 흥미가 간다. 그러면 이제는 전 내용을 좀 보게 됐어요. 너무 많이 신간을 이제 받다 그쵸. 보니까. 신간의 주기가 빨리 지나가는데 요즘은 1, 2주 지나가면은 다 서가로 꽂히거든요. 그쵸. 이제 겨울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간 정보는 되게 많으셨어요. 네. 저는 신간을 계속 배송을 받으니까 그쵸. 그냥 평때는 그냥 약간 그런 용도죠. 지나가면서 이 출판사가 이번에 돈을 좀 썼구나. 그쵸. 네, 그 평때를 팔아요 서점에서. 상당히 비싼데 그런 평때 보면서 광고 매대를 이번에 어디서 굉장히 많이 샀네. 막 이런 거 이제 보고 정말 이제는 많은 네. 것을 아셨군요. 네. 저는 이제 출판계에 많은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평때는 그런 것만 이렇게 살짝 보고 옥석을 네. 가리러 서가로 향하시는구나. 네, 서가에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이제 보죠. 네. 서점 가셔서 겨울님처럼 서가 중심으로 맞아요. 보시면 진짜 몰랐던 책 많이 발견하세요. 맞아요. 보물들이 진짜 많아요, 서가에. 맞아요. 되게 아까워요, 막 그쵸. 보고 있으면.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는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이렇게 서점 가시면은 진짜 서가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진짜 괜찮아요. 네, 네. 추천드립니다. 광고 안에서 옥석을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고 그쵸. 두 번째 방법은 동네 서점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동네 서점은 광고 매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서점 주인의 취향도 물론 섞여 있지만 우리가 몰랐던 책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쵸. 꿀 같은 장소입니다. 이거 아까 방금 말한 그래서 송대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요. 송대리 너무 매력 있잖아요. 일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송대리가 책임 편집을 하는 책이 있었는데 네. 후배 신입 편집자한테 작가 이력을 좀 정리해서 그 앞날개에 작가 이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기게 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실수로 그쵸. 물리학자라는 것을 물리학자 책에서 뺐다는 그쵸. 것이 책이 나오고서야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했던 포인트는 송대리 같이 경우 바른 분이 신입 편집자를 탓하잖아요. 그쵸.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책임 편집자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책이라서 게다가 신입 편집자가 한 일은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편집자들끼리 2회 보고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요? 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신입한테 다 네. 그걸 붙이라 그러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송대리가 이런 식으로 막 눈을 흘기면서 나중에 막 옷을 벗어서 막 그죠. 집어던지잖아요. 화내면서. 네, 그래서 그 결국은 이것을 다시 인쇄하지 않고 이 틀린 부분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출력을 해서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를 그쵸. 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신입 편집자가 네. 물창고 가서 물창고 가서, 밤새 네. 붙이잖아요, 스티커. 근데 이것도 역시 약간의 허가 있는 것이 이게 이렇게 티나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요. 저희도 스티커를 피치 못할 사정에 붙이기는 하지만 네. 가능한 한 같은 종이, 같은 서체를 써서 눈에 안 띄게 그쵸. 하죠. 일단 색깔이 너무 차이가 많이 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나도 보고 뭐 후배도 보고 선배도 보고 이렇게 크로스로 교정을 같이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책임은 나에게 그쵸. 있는 거죠. 무슨 실수가 나면. 그쵸. 교정을 그렇게 보는데 왜 계속 오타가 나올까요? 정말 꼭 일세 나오고 나서 눈물 나죠. 오타를 발견을 하는데 진짜 네.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그럴 때는 그것도 물론 책임 편집자의 잘못이기는 한데 되게 신기한 게 막판에는 이제 겨울님도 교정 보셨으니까 네. 저자도 교정을 보거든요. 저자도 보고 편집자도 그쵸. 보고 다 보거든요, 교정을. 그래서 저자가 원고를 주면은 이제 편집자가 거기에 대해서 막 수정 멘트라던가 뭐 오탈자 같은 걸 체크해서 저자분한테 보내면 맞아요. 저자분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교정을 보시잖아요. 그쵸. 그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거든요. 되게 심지어. 진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하고 우리 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같이 교정을 봐요. 맞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자가
가사가 나오고 이거는 근데 되게 큰 실수이기는 하죠. 그쵸. 이거 저자 이력을 이 정도 실수를 네네. 내는 경우는 사실 잘 없겠죠. 이 정도는. 잘 없고 마지막에 표지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도 여럿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그쵸. 바로잡을 기회가. 그쵸.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놀랍긴 하고 음. 그리고 그 저자 이력 틀린 부분 보여주는데 네. 그거 말고도 틀린 게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을 윗줄은 콜롬비아 대학이 붙어 있고 네. 아랫줄은 콜롬비아 띄고 대학인 거예요. 그것도 띄어쓰기 실수거든요. 그쵸. 그 통일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진짜 이건 지금 이건 편집자라서 이거는 진짜 편집자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스티커를 붙였어야 돼요. 되게 숙연해 주셨어요. 편집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겨울님 채널에서 1탄을 네. 할 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뭔가 2탄에 와서 그쵸. 제가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게 있네요. 내용이, 편집자의 네. 실수가 또 아무래도 편집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네. 하지만 또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중세 축하드리고요. 중세 네. 두 번이나 중세를. 그러네요. 이거 되게 좋은 일이기는 하죠. 네. 근데 중세를 찍는 거는 이 정도 출판사에서 여기 조금 나와요. 뭐 자기들이 160명 규모의 뭐 베스트셀러 중에 본인들 책이 5권이 있고 그쵸. 이 정도 출판사면 아주 대형 출판사고 그쵸. 굉장히 잘 나가는 출판사인 건데 음. 이런 경우면은 매일매일 중세가 여러 종 있거든요. 그쵸. 그때마다 박수를 쳐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판타지가 있기는 하죠. 네, 좋은 일이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저희는 그냥 이제 속으로 내적 웃음을 아. 지으면서 예스 이런 거. 그냥 중세를 찍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 작가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을 어쨌든 독자분들이 빨리 알아봐 주셨다는 것도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할 수정할 기회를 기회. 그러니까 중세를 빨리 찍으면 찍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도 대사로 나오잖아요. 중세 찍기 전에는 다 회사에 손해고 중세부터가 이제 조금씩 회사에 이익이 가는 거다. 중세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네, 하죠. 그런 의미에서 겨울님 책 중세. 그 강다니 씨가 카드뉴스 같은 거를 잘 띄워가지고 그쵸. 카드뉴스가 실제로도 네, 마케팅을 엄청 요즘 많이 되게 했잖아요.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뭐 SNS 같은 데서 되게 짧은 글로 이렇게 금방금방 볼 수 있게 넘겨보는.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의외의 책인데 이게 아마 중세를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카드뉴스가 대박이 나서 막 진짜 빵 터진 책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베스트셀러 순위를 저희는 직업이니까 매일매일 보는데 의외의 책들이 갑자기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역추적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SNS에서 입소문을 잘 타거나 어떤 뭐 방송 같은 데서 나오거나 그렇죠. 뭐 아이돌이 읽었거나 뭐 그런 거. 아이돌셀러라는 말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쵸. 요즘은 그렇게 의외로 탄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뉴스가 먹히는 책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스릴러 소설이고 이제 딱 클리프행어로 딱 끝내서 뭐야 이러면서 사게 되는 너무 그런 궁금해지는 책들. 네, 그런 책들이 이제 주로 카드뉴스의 수혜를 받는 맞습니다. 네, 그런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 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쪽에 출판사가 일일이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광고비를 주고 카드뉴스를 공급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렇게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발주를 맡겨서 하는 거고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영상 의뢰를 받아서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제 출판사 측에서 뭐 광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 책은 좀 할만하다라고 하면 요거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광고를 제가 제안을 사실 되게 많이 받는 네,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정말 매일이 하루에 막 거절하는 게 일이시죠. 네, 하루를 거절로 시작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뭐 이 책은 겨울 서점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약간 애매한 책들도 사실 있어요. 해도 상관없는데 딱히 뭐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는 뭐 그 정도의 책을 사실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런 거 이제 이렇게 거절하고 그 중에서 정말 제가 너무 광고하고 싶은 책들을 이제 주로 이제는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서 다행히 요새는 이제 그렇게 광고를 골라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출판사에서 광고 의뢰를 받으실 때 어떤 것을 꼭 넣어주세요 이런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어요. 거의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저는 사실 요구 받은 적도 없고
요구를 하셔도 제가 약간 글쎄요, 제가 웬만하면 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는 쪽이 책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어떤 멘트를 넣어달라거나 그런 건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뭐 사실에 그쵸. 관한 거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거의 저는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겨울님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그리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상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읽었느냐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자율성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굉장히 감상이 다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미디어들을 출판사들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진짜 마케팅이 항상 늘 고민일 것 같아요. 출판사 맞아요.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걸 어떤 경로로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써서 이걸 할지가 출판사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면. 그렇죠. 네. 2화에 보면 이제 출판사 입사 시험 같은 거 하는 뭐 면접이랑 이렇게 막 쓰는 네. 그런 거 하는 광경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막 다들 정장 입고 와가지고 막 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뒤로 막 엄청 열심히 뭐 질문이 뭐였죠? 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약간 막 그런 거 막 쓰잖아요 열심히. 나도 몰라 내가 누군지. 그쵸. 그거를 막 강단이 그러니까 이나영 배우가 엄청 잘 써서 뭐 눈에 들고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 출판사 입사를 할 때 그렇게도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3군데 출판사를 다녔고 네. 마지막은 약간 특채 같은 거라서 입사 시험을 따로 보진 않았는데 그 지금 다니고 있는 문학동네의 경우고 근데 제가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시험 감독관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공채 시험 감독관을. 당시에는 한창 트위터를 많이 할 때여서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뭐 140자 내외로 쓰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신입사원 공채였는데 기억에 남는 띠지 문구 5개를 쓰시오. 난 떨어졌겠다. 시험 보면. 어렵네요. 나도 떨어졌겠는데. 이제 교정교열 시험도 보고 그리고 해외문학 편집부는 당연히 이제 번역 시험도 보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의아했던 게 신입 편집자로 나오는 캐릭터가 좀 너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쵸, 분명히 그쵸. 시험 치고 들어왔을 텐데 막 육필 원고가 뭐냐는 질문을 옆 사람한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출판 2,000부라는 게 2,000권을 말하는 거냐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온 편집자가 너무 약간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 그쵸. 좀 어리버리한 신입 하나를 꽂아두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신입 분들은 워낙 출판사 공채가 자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시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책을 좋아한다, 책을 많이 읽었다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그 입사할 때 책을 얼마나 다각도로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 혹시 입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책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 책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보다 그 책의 전체적인 만듦새 같은 거, 이 책의 뭐 표지라던가 띠지라던가 추천사에 대해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렇게 좀 책 자체를 요모조모 뜯어보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트위터 얘기하셔서 생각났는데 여기서도 트위터 계정 네. 만들잖아요. 정말 그 대표님이 왜 자기 팔로우 안 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시잖아요. 자기 왜 블락하냐고. 근데 블락하는 게 너무 사실적이야. 트위터를 물론 저처럼 이제 편집자님처럼 약간 이렇게 저자고 뭐 이름을 알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실명으로 하지만 트위터를 누가 실명으로 합니까? 그렇죠. 트위터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트위터는 사실상 익명 기반에. 근데 정말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출판사에 계셔도 그냥 바로바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서점도 사실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예스24랑 교보문고 뭐 누구랑 친하고 뭐 맞아요. 만나서 막 네네. 한탄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좀 분위기가 다 같이 잘 되자는 마음도 있고 다 같이 서로의 힘든 걸 알겠다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거대한 뭔가 그런 약간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섬처럼.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굉장히 복작복작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처음에 네. 좀 놀랐던 게 네. 사무실이 파티션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파티션이 없는 출판사는 조금 상상하기가 힘든 게
저희는 교정 보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다들 수그리고 일을 해요. 음. 왜냐면은 이렇게 종이가 있을 때 내가 많이 숙일수록 보이는 게 한정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옷자를 훨씬 더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파티션이 없으면 주변에 너무 막 거슬리고 집중이 안 돼.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의 사무실은 맞지만 파티션이 없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고 그리고 모니터 이만한 거 쓰시잖아요, 편집자분들. 네. 모니터 네. 진짜 큰 거 쓰시더라고요. 모니터 큰 거 써요. 모니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모든 출판사가 다 그런 건 아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구나. 아, 그것도 그게 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세 군데 출판사 중에 지금 네. 회사의 모니터가 제일 큰데 아,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모니터 처음에 받고 이렇게 큰 모니터를 본다고? 그쵸. 모니터가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깜짝 좋은 곳이네요. 놀랐는데. 어디 이번에 책 내신 아, 그 대표님이 이만한 거 쓰시더라고요. 제가 모니터가 이렇게 커요? 막 이렇게 편집할 때 쓰면 편해서 큰 거 네. 쓰신다고. 아무래도 여기 뭐 표지 사고도 나고 했지만 저희는 음. 그런 최종적인 글자들을 다 확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쵸. 그때는 이제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음. 모니터가 크고 피로도가 낮으면 좋죠. 좋은 회사네요. 그러게요. 대표님이 되게 좋은 업무 환경. 일단 이게 지금 파주에서 찍고 있어서 그쵸. 저희가 가끔 봐요. 저희 겨루 출판사 막 다 붙여놓고 아, 그 지혜의 숲에 붙여놓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였다 띄웠다가 매번 촬영할 때마다 하시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엄청 큰 지혜의 숲이라는 도서관을 사내 도서관이라고 그쵸. 막 하고 말도 안 말도 안 되지. 되는 큰 그런 도서관. 공간을 어디서 그리고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출판사 치고 너무 깨끗하다. 원래 이렇게 출판사면 기본적으로 책이랑 막 종이랑 이런 네. 게 이만큼씩 쌓여있는 책과 경우가 종이로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쵸. 그래서 보면서 너무 깨끗한데 그런 생각도 했고 파주 얘기 나온 김에 파주에 여러 저 딱 보고서 저기다 했던 게 지혜의 숲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 네. 거기 다이닝 노을이라고. 네, 다이닝 노을 거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랑 뭐 지혜의 숲이랑 뭐 다이닝 노을밖에 저자 없죠. 접대할 데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네. 저희 저자분들 오시면은 거의 100% 다이닝 노을에 가는데 어제도 갔어. 어제도 갔어요. 파주가 여러분 되게 외지고 출판단지에 음. 몇 개 안 되는 식당밖에 없는데 비싸요. 그니까요. 몇 개 안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독점이어서 맞아요. 지혜의 숲 나오고 저희 1편에서 봤던 그 블루스퀘어 블루스퀘어 2층에 있는 북파크 북파크도 북파크. 나오고 그리고 뭐 교보문고 중간중간 나오고 지금 회사가 파주에 있으신 거죠? 네. 문학동네는 파주에 있고 아주 많은 출판사가 파주에 있는데 파주는 서울에서 30분, 40분밖에 안 걸리지만 좀 다른 세계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가면은 밤에 뭐 개구리 소리 들리고 저희 선배 때는 뭐 고라니를 봤다, 뭐 뱀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고라니. 저는 이제 개구리 세대라서 개구리. 야근하면 개구리 소리 들리는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경영 출판사들은 들어왔다가 나간 데가 되게 많아요. 너무 그래요? 목가적인 풍경이라서 기획서 중심인 출판사들의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정말 게 또 되게 진짜 막 넷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막 기러기 엄청 많고. 기러기요? 기러기가 있어요? 제가 언제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네. 퇴근 시간에 맞춰서 걔네들도 날아가요. 너무 웃기다. 사람들이 나오니까 근데 진짜 수십 마리가 대여를 지어서. 어머 진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주가 약간 북쪽에 좀 조용한 곳이어가지고 네, 그런가 통일전망대 봐요. 근처라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다르고 서울 매일 퇴근하고 오면 조금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죠. 모 작가한테 유필원고를 받은 씬이 나오는데 네네. 냄새 맡잖아요. 그쵸. 유필원고에 막 향이 난다고. 그런 좀 이게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잖아요. 되게 소중하기는 하죠. 그건 정말 잃어버리면은 진짜 끝장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일본인 편집자분한테 들었는데 되게 노 편집자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출판사 편집부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웠대요. 그래서 진짜 원고 많이 태워 먹었대요. 담배불 때문에. 담배가 있고 파일이 없던 시절. 그럴 때 어떡해. 얘기도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이제 지금 12화까지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찍고 있는데 이게 16부작
주이겠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이게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딱 끝나는. 네, 저희는 또 네. 보겠군요. 그쵸, 끝까지. 마지막 딱 맞춰서 그렇게 끝나는 스케줄로 어떻게 됐는데 이거 보시고 또 호기심 생기시면 한 번씩 정주행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넷플릭스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쵸? 넷플릭스로. 네, 넷플릭스도 요새 넷플릭스 계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다 넷플릭스로 봐요. 네, 넷플릭스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네, 정주행 해볼 만한 네,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보시기에도 그쵸. 좋고 그리고 출판사가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되게 드라마로 귀해요. 너무 귀한 배경에 귀한 배우분들이 또 나와서 해주시니까 그쵸. 그래서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네. 제 채널에서는 이제 편집자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지금 2탄 얘기를 했는데 네. 드라마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출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는 겨울서점 1탄에서 네. 저희가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렇게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아, 네. 부탁드려야죠. 네네. 셀럽분을 또 모셨는데 아, 네. 제가 출연 요청을 해서 저희 채널에도 또 나와주셨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일이 또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언젠가 또 우리 편집자 K 채널에서 또 뵐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또 재밌는 어떤 기획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뭉쳐서 해보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엔딩 멘트가 없어가지고 네. 엔딩 멘트가 없어가지고 모쪼록 그럴까요? 늘 엔딩할 때마다 제가 머뭇머뭇하고 네, 있어요. 네. 모쪼록 다음 영상에서 네,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다.